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또 다른 행적이 파악됐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보고 뒤에 문건 제목에 포고령 위반 구금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포고령 위반자의 수감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결정적 정황 증거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구치소 점검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신용회 전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메신저로 보고받은 뒤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구치소에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문건은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제목이 바뀌었는데 바뀐 제목에 포고령 위반 구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포고령을 위반하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할 목적으로 구치소별로 수용 현황을 점검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문건을 작성한 실무진은 신용회 전 교정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제목을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실무진 PC에서도 문건을 삭제시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에서 포고령과 법무부 별도 지시사항을 미리 전달받고 정치인 체포를 염두에 둔 위법한 임무를 한 걸로 보고 이번 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구치소를 점검한 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박 전 장관은 구치소에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건을 휴대전화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삭제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교도소 추가 수용 인원 왜 확인하셨어요? 정치인 체포 대비하신 겁니까? 합수부 검사 파견을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출국 금지 인력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 인원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정치인 체포 등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보고받은 문건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계엄 선포 몇 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구치소 현황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받은 뒤 삭제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특검이 복구한 문건에는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행적을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에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교정본부장은 전시 가석방 제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 석방하는 전시 가석방을 통해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가석방이 추진되진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까지 이루어졌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구치소 수용 현황을 점검하라 지시한 건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자신은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법무부의 가석방을 담당하는 팀에서도 구치소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오늘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위법한 지시를 내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출국금지 인력 대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 지시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 지시는 정치인 체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받지만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계엄 선포 뒤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을 통한 구치소 수용 인원 확보를 알아본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근 법무부 보안과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걸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가석방 담당팀에서 구치소 수용 관련 문건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계엄 다음 날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삭제된 기록이 나왔고 신용회 전 교정본부장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에게 전쟁 시 경미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선포 전에 내용을 미리 알고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다음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계엄의 그날 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박 전 장관까지 서명을 챙겼다는 건 처음 나온 증언입니다. 계엄 직전 당시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CCTV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추가로 공개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CCTV 영상입니다. 계엄 선포 3, 4분 전인 10시 19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담화문을 챙겨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강 전 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는 CCTV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본인이 기억하는 걸 추론이라 말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다며 강 전 실장에게 박 전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 전 실장은 국무회의를 하고 나면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할 것을 설득했다는 건 알려졌지만 법률가인 박 전 장관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챙겼다는 건 처음 공개된 내용입니다. 강 전 실장은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을 했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폐기해달라고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도 왜 이걸 자네가 가져왔나,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냐고 물으면서도 사후에 작성된 선포문에 서명은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추궁했던 이 부장판사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었는지 등을 직접 물은 겁니다.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국무회의를 여는데 일부 국무위원들만 연락해서 여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에 추가로 진행할 증인신문을 위해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외부와 접촉하지 말 것을 직접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